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호주 다른 곳은 몰라도 멜번의 현재 날씨는 찢어지게 좋습니다. 왜 찢어진다는 표현을 쓰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여튼 다음주 월요일까지 찢어지게 좋을 예정이랍니다. 다음주부터는 제가 근무 시간이 좀 변경돼 가지고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제 호주 통계청이 내어놓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호주의 인구는 26.6밀리언, 그러니까 2660만 명으로 전년 대비하여서 2.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62만 4100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민자 숫자의 증가가 호주 인구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는데 73만 7200명이 해외에서 호주로 들어왔고 같은 기간에 21만 9100명이 호주를 떠나가서 이민자 숫자로 늘어난 것만 해도 51만 8100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52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예전에 중국 어느 나라가 고려나 조선 쳐들어오면 100만 대군이네 10만 대군이네 솔직히 그 정도 숫자가 감은 전혀 안 오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경상남도 김해시 인구가 54만 2천, 경기도 평택이 51만 4천, 경북 포항이 50만 6천, 제주시가 48만 9천이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회계연도에 호주에 이민 들어오고 나가고 더하기 빼기 하면 한국의 어지간한 도시 인구 하나는 더 늘었다는 말입니다. 여든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비자는 학생 비자였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자연 증가한 인구는 10만 6,100명이었는데 29만 5,900명의 아기들이 태어났고 18만 9,900명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우리의 품을 떠났다고 합니다. 출생한 숫자만 보면 4.1%가 감소한 것이고 사망한 숫자만 보면 3.6%가 증가하였다고 하고, 그래서 자연 증가 인구는 전년 대비 15.4%가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별로 보면 서호주의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서 3.1% 증가하였고 빅토리아가 2.7%, 퀸슬랜드가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타스마니아는 0.3% 증가로 증가분이 가장 적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걱정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호주는 인구가 늘어서 걱정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생각에는 더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호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가정으로 공급되는 가스비가 점차 비싸지고 있는 가운데, 아니 계속 비싸져 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비싸질 예정인 가스비인데 빅토리아 주정부는 예전에 발표하였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가스 연결을 아예 금지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는 가스관 자체를 아예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가스관이 혹 지나간다고 하여도 이제 신축 올리려면 가스 연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레노베이션을 한다느니 재건축 한다느니 서브디비전 해서 어떻게 한다느니 하여튼 신규로 가스를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가스 연결 없이 그냥 작업 끝내야 합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지난 2020년도에 빅토리아 주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25%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런 목표를 미리 설정해 놨었는데 그걸 달성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95%를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도 화석연료 중의 하나라서 환경을 파괴하고 공급되는 가스의 내수 소비 비율을 국가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자가 공급받는 가격은 더 비싸지고, 아니 앞으로 몇 년 동안 확 늘어난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가정이 사용하는 가스를 전기로 전환시키겠다, 그 방법이라면서 어제 빅토리아 주정부는 가스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말이 들어있는데 2024년부터 가스 쿡톱을 인덕션으로 교체할 경우 주정부가 80에서 150불 리베이트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드맵에 나온 얘기로는 일반 가정이 1년 에너지 비용에서 1700불이나 절약할 수 있고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까지 장착하면
최대 2,700불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지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지불하는 금액에서 60%나 절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스 연결 비용도 따로 들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건축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지어진 집의 오래된 가스 보일러나 가스 쿡톱 같은 거 교체할 때 아예 해당 제품을 설치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여튼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긴 뭐 어디에서는 가스 바베큐도 못하도록 손댈 거라 하는데, 멜번 어디 카운슬은 탄이나 수스로 하는 그 바베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베큐, 그것도 이미 금지시킨 곳도 있어서, 그러면 호주에서 바베큐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인덕션 바베큐 뭐 이런 거 따로 나오려나? 그건 그렇고 1,700불을 절약한다는 아까 그 말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빅토리아주의 가스 공급회사 세 군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빅토리아주의 일반 가정이 1년에 지불하는 가스비가 평균 1,600불이라고 합니다. 아까 1,700불 아낄 수 있댔는데, 그러니까 가스 쿡톱을 인덕션으로 바꾸면 평소에 내던 전기세는 가스비를 안 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전기세마저 줄어드는 기적이 발생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억지로 뭘 바꾸려고 할 때는 카르텔이 있는지 없는지 검찰을 투입해서 압수수색하고 해봐야 하는데, 호주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온라인 경매장 로이드 경매가 뉴사우스웨일즈 자동차 번호판을 경매에 올렸습니다. 웹사이트 보니까 수집품이란 수집품 다 올라오긴 하는데, 특히 차량에 대한 물품이 많습니다. 여튼 지들 광고로는 유니콘만큼이나 보기 힘든 것이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제입니다. 번호판은 뉴사우스 NSW1 검정 바탕에 흰색으로 숫자 1이 딱 박혀 있습니다. 경매 종료 43일이 남은 지금 시점에 현재 가격은 자그마치 10밀리언 달러가 조금 넘어갑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번호판은 뉴사우스웨일즈주 초대 경찰청장 폴리스 커미셔너에게 처음 발급되었던 번호판으로, 이후에 1930년대에 한번 판매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1988년도 포드에서 이 번호판 구입하려고 20만 불 제시하였는데, 당시 구입자의 아내는 남편이 구입한 번호판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경매장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숫자 하나로 된 번호판이 주마다 1, 2, 3, 4, 5, 6, 7, 8, 9, 9개씩 밖에 없고, 그리고 숫자도 또 1이니까 상징성도 있고, 부대에서도 대빵이 1호차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치가 상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입찰하려는 사람은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참고로 2017년에 NSW4 요 번호판이 팔려 나갔었는데, 당시 낙찰가가 2.45밀리언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런 거 왜 하나 싶기도 하지만, 어찌 생각해보면 비싼 가격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팔면 더 비싼 가격으로 팔려 나갈 테니까, 또 운이 좋으면, 아니면 뭐 보는 눈이 좋으면 물가 상승률보다는 훨 크게 돈 벌 수 있으니까, 여윳돈 많은 사람은 이런 거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 블랙핑크나 아이브, BTS 뭐 이런 번호판 그냥 차량 등록소 가가지고 싼값에 구입해두면, 얘네들 20주년 30주년 할 때 기념으로 팔면 가격이 뭐 분명히 상당할 것이니까, 이 정도면 꽤 짭짤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저 번호판 사서 진짜로 모든 차량에다가 달고 다니게 된다. 어느 차에 달려있든 간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차값보다 번호판 값이 무조건 더 비싸다. 이번에는 사진부터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주의 한 시골 마을 쿠아라딩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당신의 GPS가 틀렸습니다. 이 길은 퍼스로 가는 가장 좋은 경로가 아닙니다. 뭐 이 정도 해석이 될 텐데, 잘 모르는 지역 갈 때 구글맵이 가라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글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런 표지판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카운슬에서 달아놓은 표지판이니까 장난치는 것은 아닐 테고, 구글을 믿을 것인가, 카운슬을 믿을 것인가, 잠시 고민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후에 호주의 다른 곳에도 업데이트
되지 않은 구글맵 때문에 비슷한 표지판이 있다면서 돌아가라, 여기 아니다, 여기 사유지다, 들어오지 마라, 하여튼 GPS 틀린 것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줄줄줄줄 올라오기도 하고, 설사 구글맵이 맞다고 하여도 순간순간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아웃백의 도로들에 대한 대처는 어쩔 수 없이 느리다면서 카운슬 말을 믿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중에도 카운슬이 지들 동네 안 지나가는 사람들 차를 지네 동네 쪽으로 돌리게 만들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 먹고 가게 만들려는 카운슬의 나름 빅픽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운슬 말도 맞지만 구글 말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람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호주에 살면서 이 정도 오프로드는 한번 댕겨봐야 한다, 저 같은 일반 차량 가진 사람들 속은 몰라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까 GPS를 따라갈 경우 만나게 되는 도로입니다. 여기 침수도 자주 된다는데 이 길을 지날 때 전날 일기예보를 다 확인할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카운슬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동안에 오프로드건 온로드건 아름다운 시골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최선을 다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